우리 교재 49페이지 되겠습니다. 49페이지 계산 능력 강화 훈련. 이 부분에서는 제가 문제 풀이를 할 건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선 어떤 형태로 이 계산 능력 강화 훈련 요 내용을 구성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런 식으로 했어요. 1번부터 36번까지는 덧셈, 곱셈, 나눗셈과 관련된 사칙연산 계산 연습을 그 세 자리, 네 자리 뭐 이렇게 좀 자릿수를 늘려가면서 했고요. 여기서부터는 또 곱셈과 나눗셈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안 한 지 좀 꽤 오래됐죠. 그래서 계산과 관련된 세포를 좀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.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죠?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 1번부터 36번까지 하는 동안 처음에 할 때 시간을 재보시고요. 두 번째 할 때 시간을 재보시고, 그래서 점점 시간이 줄어들겠죠. 우리가 이제 세포가 깨어나고 계산 능력이 좀씩 이렇게 이제 강화가 되면서, 그러면서 아마 보람도 느끼실 거예요. 이렇게 내가 계산 시간이 좀 빨라지는구나. 계산 시간을 왜 우리가 빠르게 하죠? 한 문제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서 경쟁자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좀 초를 재가면서 반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, 또 37번부터 65번까지는 이제 자료 해석 같은 데도 보면 단순 계산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표를 이렇게 주고 A, B, C의 평균 나누기 A 더하기 B, 이걸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44번부터 55번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표를 보고 수식을 계산하라, 그리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도록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놨죠. 물론 이 본문의 실전 문제가 보면 등장하는 표예요.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 훈련이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. 도움되겠죠, 그죠?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림수 구하기예요.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어림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또 생각을 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선지가 10%, 20%, 30% 이렇게 구간이 좀 넓잖아요. 10%, 20%. 그러니까 10%와 10.5% 이러면 어림수를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.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%, 20%, 30% 이래가지고 이 선지 간의 어떤 간격이 좀 크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림수 계산만으로도 맞추고 넘어갈 수 있죠.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이게 어디에 가깝냐, 이렇게 각각 이 표를 주고 어디에 가깝냐 이렇게 빨리빨리 동그라미를 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75번까지 준비를 했고요. 이것도 괜찮죠, 그죠? 훈련 되겠죠. 마찬가지로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초를 재가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91번부터 100번까지는 이런 표를 보고 세 가지 이렇게 사례를 줬어요. 계산할 것들을 제시를 하고 어떤 게 가장 크냐. 이것도 역시 어림수로도 해보시고 직접 한번 계산도 해보시고,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아마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. 아, 이런 경우는 어림수로 할 수도 있는 범위구나. 아니면 이거는 정밀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. 이런 판단력도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부등호 채우기 훈련이에요. 이건 이제 나눗셈이죠. 우리가 분수를 계산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 대비해서 이렇게 부등호 채우기 이런 방식도 한번 넣어봤습니다. 그래서 20문제를 하면 그 수리 능력이 강화돼서 계산 문제를 풀 때, 그리고 자료 해석이나 이런 걸 풀 때
좀 더 경쟁자보다 좀 빨리 풀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예요. 첫 번째,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는 좀 정밀하게 해가면서,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초를 재가면서 시간을 줄여나가라.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독해 능력 강화 훈련이죠. 이거는 우리 그 65페이지 되겠습니다. 65페이지. 이거 역시 제가 뭐 이거 풀어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, 어떻게 구성돼서 또 이걸 어떻게 그 공부할 때 활용하면 좋은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것도 역시 반복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. 자, 우선 우리가 좀 빨리 읽고 빨리 그 답을 찾으셔야 되잖아요. 독해 문제가. 특히 일치불일치 같은 경우는 핵심 단어나 문장을 경쟁자보다 빨리 찾으셔서 선지에 해당되는 거 빨리 비교를 해보시고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. 그런 거를 대비해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렇게 짧은 지문에 단어 하나를 찾도록 했어요. 문제당 제한 시간 3초. 이거는 제 사실은 주관에 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 요 초는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, 저는 사실 이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정도 지문에서 요 단어 하나 찾아내는데 3초 이상 걸리면 되겠습니까? 그건 이제 난독증이지, 난독증. 물론 처음에는 3초 내에 안 찾아질 거예요. 그렇지만 이거 역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1초 내에 찾을 수 있고 그럴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난독증 치료를 위해서, 저도 글을 오랫동안 안 읽으면 이게 난독증에 걸리더라고요. 치료를 위한 훈련이죠. 그래서 일치불일치를 최대한 빨리 맞추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,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는요, 지문을 좀 길게 했어요. 그리고 이제 2개 단어를 찾을 수 있게.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래요. 이건 이제 5초. 훈련 되겠죠? 그 다음에는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는 10문제씩 해서 이렇게 이 훈련 강도를 좀 높여나가는 거예요. 이제 8초에서 좀 긴 지문에 단어 3개 찾는 거. 괜찮죠? 그 다음에 31번부터 40번까지는 12초에서 좀 더 긴 지문에서 단어 4개 찾기. 그리고 이 12초를 달성했다고 해서 끝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. 아까 계산 능력 강화 훈련 하루에 10분, 20분씩 해가지고 그 12초가 아니라 뭐 5초 내에 4개를 다 찾을 수 있는 정도로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를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아까 28일 훈련 코스에서 며칠 사이에서 며칠은 이걸 해라. 그렇게 편의상 해놓은 거고, 그냥 오늘부터 그냥 매일 하세요, 이거를. 자, 그 다음에 또 41번부터 45번까지는 이제 5개 단어 찾기. 이렇게 15초 해놨고, 그 다음에 46번부터 60번까지는 이제부터는 뭐냐면 문장을 찾도록 했어요. 그래서 좀 지문이 이제 길죠. 우리가 선지를 찾을 때 이런 거잖아요. 이런 문장을 보고 또 찾아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건 이제 5초. 그 다음에 61번부터 80번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한 시간 15초씩 드렸어요. 여기부터는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찾는 게 아니라 판단까지 해야 되죠. 그래서 요 문장을 보고 여기와 일치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훈련을 20개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것도 괜찮죠, 그죠? 그 다음에 81번부터 100번까지는 이제 접속사를 넣는 거예요. 이 접속사를 넣는 훈련은 맞췄든 안 맞췄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. 일단 여기는 이제 논리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얘와 얘 사이에 어떤 형태로 뭐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는 건지,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지, 아니면 뭐 병렬 구조인지,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면서 이걸 채우다 보면 그 논리력이나 독해력도 상당히 좀, 그러니까 그 독해력뿐만 아니라 논리력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굳이 제가 제한 시간을 두지 않았어요. 여기에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문장을 읽으면서 접속사를 생각을 하면서 파악하는 그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할 때까지 또 읽어보고 하면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20문제를 또 준비를 했고,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20문제 문단 배열이에요. 문단 배열 역시 우리가 그 문장 구조를 익히고 논리적인 어떤 그 로지컬 띵킹을
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.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지문이 전부 다 비문학이죠. 논설문 아니면 설명문이라서 여기에 나온 것도 전부 다 비문학이에요. 논설문이나 설명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되어 있는데, 실제로 여기는 좀 단문이잖아요. 실제 출제되는 건 이렇게 긴 지문에 문단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배열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쉬워요. 얘는 그냥 한 문단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얘는 제가 지금 제시한 요런 거는 요 한 문단을 순서를 맞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이거는 제한 시간을 뒀어요. 20초 안에 4개를 읽고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20문제 이렇게 해놨어요. 자, 어떻습니까? 빨리 시작하고 싶죠? 이거 하루도 빼지 말고 한 달 동안 쭉 해보세요. 여러분들 임계량이라는 거 아시죠? 양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질적으로 변한다. 그러니까 99도에서 사람들은 다 멈추는 것 같아요. 1도만 더 끓이면 100도가 돼서 질적으로 변화하는데, 그러니까 그게 저는 최소한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 이 내용들이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시켰던 훈련들이에요. 이 훈련을 끝까지 잘 수행해낸 사람들은 합격을 했고,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,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바빠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반드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